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항만의 배후도시가 될 수변도시 매립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준공식을 열고 기반시설 등 후속 공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변도시는 올 하반기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들어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해 오는 2017년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업 2곳과 투자 협약을 맺어 유치기업이 28개로 늘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이 가능해 익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의 홀로그램 기업 집적화 시설인 지식산업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 기업 유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원광대와 국립군산대, 호원대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비상이 걸린 이들 대학은 원인을 분석해 2차년도 사업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항만의 배후도시가 될 수변도시 매립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오늘 준공식을 열고 올 하반기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해 오는 2027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동서도로 안쪽, 망망대해 한가운데 드넓게 펼쳐진 땅이 유용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2년 6개월의 공사 끝에 당초 계획보다 넉 달 앞당겨 새만금 수변도시 첫 단계인 매립공사가 준공됐습니다. 바다 위 10.46km의 제방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석자재를 쌓아 올린 뒤 토사를 매립해 만들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3배, 6.6제곱킬로미터에 들어선 수변도시는 1조 3천억 원을 들여 2만 5천 명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주거와 상업, 산업, 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새만금 신항과 연계해 비즈니스와 물류의 중심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 준공식을 통해서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 산업의 아예 중심지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매립이 끝나면서 고등학교 용지 반영과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매립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공사가 이뤄지면 오는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차별화된 외형과 독창점을 갖춘 서해안의 거점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는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이루어지고 스마트 기능과 어우러지도록 구축되며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가 끝나면서 도시 조성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떠나는 반면 2차 전지 기업 입주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거나 투자 협약을 맺은 전체 75개 기업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9개, 2차 전지 기업은 16개입니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업 6곳은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2차 전지 기업의 투자 금액은 5조 1,136억 원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금액은 1,877억 원에 불과합니다. 백악기 시대 한반도 서해안 환경을 유추하는 장소로 평가받는 고군산 군도가 국가지질공원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고군산 군도가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9억 년 전인 신혼생대 때 형성된 암석과 6,500만 년 전인 백악기 때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습곡이 확인된 곳입니다. 군산시가 기후변화와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양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0헥타르인 기계화 재배 면적을 2년 후에는 100헥타르로 늘리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양파의 경우 시바르당 생산비 가운데 노동비가 54.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계화 재배를 할 경우 비용과 노동력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군산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개정 조례안 가운데 대학생 전입지원금 조항을 심의해서 삭제했습니다. 이는 군산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군산에 머무는 대학생에게는 지원이 안 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익산시가 오늘 홀로그램 기업 2곳과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유치 기업은 28개로 늘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 지원이 가능해 익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의 홀로그램 기업 집적화를 위한 지식산업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 기업 유치에 더욱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업 2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에 둥지를 틀기로 한 기업은 정환 컴퍼니와 H텍. 이들 기업은 익산에서 홀로그램 사이니지 시스템 제조와 홀로그램 기록 매체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은 홀로그램 기업은 28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20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20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홀로그램 기업들이 익산을 선택하는 것은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에는 홀로그램 컨텐츠 서비스 센터와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를 통해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증강실감 컨텐츠까지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화를 하는 곳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요. 저도 이제 그런 기술 이전을 받은 적도 있고요. 여기에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홀로그램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입니다.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 홀로그램 기술 개발과 상용차용 대화면, 다기능 홀로그래픽 서비스 실증,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가시화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정부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홀로그램 기업 집적화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중기부 지원을 통해 옛 익산경찰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중기부에 지식산업센터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적격정 통과를 해서 2024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기준 전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홀로그램 관련 기업체는 105곳. 이 중 26%가 익산에 둥지를 틀게 된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이 확충되면 기업 유치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농업기계박람회가 10년 만인 익산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다음 달 익산시와 협약을 맺고 오는 11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업기계 박람회를 열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농업기계 박람회는 당초 익산에서 열렸다가 박경철 시장 재직 시절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북 상주와 김제에서 경연제로 열려왔습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식품기업 맞춤형 원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센터는 오늘 하림산업에서 원재료 공급 농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센터는 협의체를 통해 익산형 일자리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하림산업과 프롬네이처, 매일식품 등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오는 2027년까지 지역 농산물 공급 비중을 50%, 최대 8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생산자 조직화와 계약 재배, 가격 협의회를 운영하고 1년 단위의 기획 생산 방식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익산 시민들은 서류 없이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안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범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해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 서류가 사라지게 되면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감소와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효율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군산 오식도동 생활공원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내년까지 15억 원을 들여 오식도동 생활공원 15,000제곱미터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 공원 조성 실시 계획인가와 생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설계 용역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군산 유일의 18홀 수송 파크골프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석이 된 지 9개월 만에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어제 2명의 후보자를 군산시에 추천했습니다. 추천된 2명의 후보는 시청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체 임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시민발전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광대와 국립군산대, 호원대가 지방에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입학자원 감소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글로컬 대학마저 탈락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들 대학은 원인 등을 분석한 이후 2차 연도 사업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원광대는 보건대와 디지털대학까지 통합하는 방안에 의료 분야와 생명 미래산업 분야 특화 등의 대학 혁신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주 교육부로부터 서면 방식의 보충 질의까지 받았지만 예비대학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국립군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학생 지역화와 세계적 수준의 대학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화 사업 산학협력 강화 등 혁신안을 제시해 교육부의 추가적인 보충 질의를 받았지만 탈락했습니다. 호원대는 지역산업 연계 활성화와 실용중심 인재 양성, K컬처 융합 등 대학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경쟁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떨어진 지역 대학들은 비상입니다. 글로컬 대학을 통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뜩이나 입학자원 감소로 힘든 상황에서 대학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탈락한 대학들은 이번 교육부의 결과 발표에 이의제기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이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2차, 3차 연도 사업에 응모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신들의 혁신안을 재검토해 탈락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다시 이제 재정비에서 도전은 할 예정이고요. 더 이제 혁신을 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 좀 이제 보충을 해야 되겠죠. 한편 예비지정대학 15곳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북대가 포함됐습니다. 전북대는 도내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위산업, 2차 전지 등 주력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전북대는 오는 9월까지 교육부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계획서 평가를 거쳐 1차 연도 글로컬 대학 10곳을 오는 10월 선정하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원광대병원 전공의를 폭행한 50대 환자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원광대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다며 전공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당한 전공의는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의사협회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교도소의 30대 남성 수용자가 심정지 상태로 숨졌습니다. 군산교도소 교도관은 19일 새벽 1시 30분쯤 수용자 A씨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A씨를 군산의료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군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은 검찰과 함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가 20일 익산 청년시청 6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달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70여 명 채용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박람회 참가 기업은 삼양식품, 하림산업, 광전자 등입니다. 전북 서부 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보훈지청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제일건설 등 도내 3개 건설업체가 참여해 익산과 군산, 정읍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3명의 집을 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실직, 질병, 부상 등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상환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의원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원금이나 이사 상환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고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정읍시가 12직불금 20억 원을 추가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12,000여 명이고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기준입니다. 소농 직불금 대상 농가에는 농가당 13만 원, 면적 직불금 대상자에게는 헥타르당 21만 3천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범위는 논밭 구분 없이 도내 농지 합산 0.1에서 3헥타르까지입니다. 소주병으로 여성을 폭행한 3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30대 A씨가 19일 오후 10시 30분쯤 남원시 한 술집에서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이를 막다가 손가락이 잘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익산시가 2023 서울국제 트래블마트에 참가해 관광 홍보에 나섭니다. 시는 서울 트래블마트에서 미륵사지, 왕곡리 유적 등 역사관광자원 인프라와 서동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알리고 해외 바이어 B2B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국제 트래블마트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21일에서 22일 열리며 해외 바이어 220여 명과 국내외 여행업계 610여 곳이 참여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군산전기 이방인의 도시 시사회가 오는 24일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2층에서 열립니다. 시사회에선 문승욱 감독의 무대 인사와 이민건 재즈 피아니스트와 송상우 첼리스트의 라이브 공연도 열립니다. 영화는 군산의 애환과 정서를 재즈와 무용으로 이야기하는 장편 다큐멘터리로 25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18회 EBS 국제 다큐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한편 이민건 작곡가는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1세대 재즈 뮤지션입니다. 익산 희망연대가 생태관광 활성화 포럼을 진행합니다. 익산 희망연대는 오는 27일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포럼을 열어 지역 생태관광 자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보국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생태관광의 개념과 필요성, 생태관광 국내외 흐름, 익산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을 풀어놓을 계획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경영실적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식품진흥원은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 산학연 네트워크 확대, 기업 지원체계 고도화, 기능성 원료 개발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모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등 3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시는 오늘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표창 수여식을 갖고 문화예술 부문 조아람, 스포츠 부문 정인지, 효행 및 굿센 생활 부문 유다영 학생에게 청소년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모범 청소년 24명과 모범 청년 3명, 청소년 지도자 4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 대상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법인시설의 추천과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서수면에 자리한 인피황토방이 착한 가게에 가입했습니다. 인피황토방이 착한 가게 가입 릴레이에 동참함에 따라 11호점을 달성했습니다. 인피황토방은 앞으로 매월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게 됩니다. 익산시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과 함께 따뜻한 끼니를 나누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22일 오전 11시 마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개최되고 지역 주민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